이제 우리 가산세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서 우리 뭐 4월부터 6월이든 10월부터 12월 들어가셔서 26번에 가산세 명세 클릭해 보세요. 가산세 명세 클릭하면 우리 오른쪽에 가산세 명세가 나오죠. 자, 그럼 거기에서 우리 그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제출 불성실 적혀 있는 곳하고 화면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서 제출 불성실 적혀 있는 칸이 있죠. 거기하고 그 아래에 신고 불성실에 무신고 일반이라고 적혀 있는 칸하고 있죠. 거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자, 위쪽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고 아래쪽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산세는 두 개가 부과가 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 수치를 똑바로 하라고 해서 그걸 제대로 하지 않은 이제 사업자한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하고, 그리고 국세기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이든 소득세법이든 법인세법이든 우리는 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부과하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하고 두 가지로 나누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아래 전체 다가 아니고 우리 신고불성실부터 영세후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까지 거기까지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고, 우리 현금 영수증 현금 매출에 대한 거하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명세서는 부가세법 건데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자가 아니에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명세서는 우리가 제출을 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의 1% 가산세가 부과되게 돼요. 자, 그럼 간주임대료의 1%가 아니고 과세표준의 1%면 월세까지 전부 다니까 금액이 꽤 크겠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명세서는 꼭 제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먼저 보면, 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다른 말로 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 수치 가산세라고 표현을 해요. 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 수치 가산세라고 하는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사업자들이 페이퍼 세금 계산서를,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도 될 때는 이제 발급만 잘하면 그 외 나머지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가산세였는데, 지금 현재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가산세 적용하는 율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제일 위에 이제 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거는 시험에 나올 일 없으니까 본 문제 안에서 사업자 등록 안 했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럼 그 아래에 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그 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는 거는, 자, 얘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관련 있는 가산세예요.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가산세는 안에 보시면 지연 발급이 있고 지연 수치가 있고 그리고 미발급이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산세율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세 칸에다가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다라고 다 써보시면 자동으로 옆에 가산세가 나와요. 세 군데 다 100만 원씩 써보시면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가산세율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 1%, 0.5%, 2%가 자동으로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판단해야 되냐면, 그럼 얘가 지금 제대로 발급한 건지 아니면 늦게 발급한 건지 발급 안 한 건지를 날짜를 가지고 판단해서 어느 칸에다 써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 기준을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물건을 자, 공급을 해요. 공급을 1월 2일 날 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당연히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지만 우리는 발급 기한이 있죠. 언제까지 하면 우리는 적법하게 발급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우리는 적법하게 발급한 거로 인정해 줄 거예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말일자로 작성일자에서 다음 달 10일까지면 2월 10일까지 발급을 하면 정상적으로 발급한 걸로 해서 우리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발급 가산세는. 그럼 우리는 2월 11일부터가 이제 늦게 발급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연 발급 가산세는 2월 11일부터인데 언제까지냐면 얘는 1기의 공급 시기죠. 그럼 1기 확정 신고 기한까지인 7월 25일까지 발급을 하면 너는 늦게 발급했다라고 해줄 거예요. 그럼 7월 26일부터는 이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6월 30일 날 공급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6월 30일 날 공급했다면 발급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이기 때문에 7월 10일까지 발급하면 정상적으로 발급한 걸로 볼 거고, 그럼 7월 11일부터 지연 발급이 시작이 되는데 이 지연 발급도 이 날짜부터 언제 기간이 말하는 게 아니라 1기에 귀속되기 때문에 1기 확정 신고 기한까지 가지고 와야 늦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 과세기간 걸로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미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7월 2일 거다, 1일 거다. 뭐 그러면 8월 10일까지고 8월 11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가 지연 발급 가산세고, 그러면 2022년 1월 26일부터가 미발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준은 우리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공급 시기가 귀속되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하면 우리는 지연 발급으로 인정해 줄 거고, 그걸 넘어가면 미발급이다라고 기준 잡으시면 돼요. 자, 2020년 이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거하고 전송하고 말해드리는 그 날짜 기준으로 새로 고쳐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지연 수치라는 게 있죠. 자, 이 지연 수치는 자, 언제까지 하면 지연 수치가 아니냐면, 자,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 다음 달 10일까지죠.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럼 나는 내가 세금계산서를 역으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죠. 과세관청에 거래 사실을 통보하고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부가세 신고서 왼쪽에 보면 2번 칸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있고 아래 12번, 아래 13번인가 거기에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있죠. 그럼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매입자도 챙겨라는 건데 안 챙기고 다음 달 10일까지 안 챙기면 지연수치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연수치 가산세도 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되니까 다음 달 11일부터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지연수치 가산세가 대상이 돼요. 자, 지연수치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건 확정 신고 기한까지 가지고 오면 매입세 공제는 해주는 대신 가산세를 0.5%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확정 신고 기한 이후에 가지고 오게 되면 그때는 아예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때는 지연수치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죠. 매입세 공제를 아예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취하는 사람도 세금 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받도록 챙겨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 가산세들은 전부 다 세게 했다가 자리가 잡히면 낮춰지는 방식이었어요. 얘도 1% 부과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도 제대로 발행이 잘 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정착이 되니까 이제 얘가 이제 가산세율을 0.5%로 낮췄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인데 우리 회사가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다면 자, 지금 현재는 가산세율이 1%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초창기에는 가산세 부과할 때는 미발급 가산세 2%를 부과하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서는 이제 자리가 잡히니까 미발급 가산세 1%를 부과하다가 지금 현재는 미발급 가산세가 아니고 그냥 세금 계산서 발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라서 그냥 가산세 1%를 부과해요. 그럼 방금 말했던 미발급 가산세 1%와 그냥 가산세 1%의 차이가 뭐냐면 과거에는 무조건 이 칸에다 써서 1%로 바꿔줘야 됐는데 지금은 여기다 안 쓰고 여기에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1%의 가산세만 나오면 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K랩 같은 경우는 가산세율이 방금 입력하니까 나오죠. 그래서 답안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TAT 1급이나 그런 스마트 A에서는 가산세가 옆에 안 나와요, 금액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여기에다 계속 집어넣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는 답안이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이유가 이제는 1%에 넣어도 1%만 나오면 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넣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넣는다면 2% 나온 걸 1%로 바꿔줘서 가산세를 써주시면 되고 여기에 쓴다면 그냥 자동으로 1%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편리하신 대로 하면 돼요. 자, 이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인데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했다면 이제 이걸 전자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전자발급명세 전송가산세예요. 자, 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으니까 전송을 안 했겠죠. 발행도 안 했는데 전송 어떻게 해? 그래서 이중으로 부과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가산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만 부과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전자발급명세 전송가산세는 지연 전송과 미전송이 있는데 지연 전송은 좀 늦게 한 거니까 0.3%를 부과할 거고 얘는 0.5%를 부과할 거예요. 그럼 얘는 뭐 얘도 입력하면 자동으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기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발급을 자, 예를 들어서 1월 2일 날 했어요. 그러면 전송 기한은 무조건 얘는 다음 날까지예요. 이제 우리 세법법전에 11일까지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그 종이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11일이라는 글자를 안 바꾸고 둬서 걔가 존재하는 거지 이제 11일까지라는 건 없어요. 다음 날까지이기 때문에 얘는 1월 3일까지 전송을 안 하면 발급 판단 안 하면 그 다음부터 1월 4일부터는 바로 지연 전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연 전송도 또 그 뒤에 그 전에 법이 바뀔 때 11일까지라고 했었었는데 7월 11일 그것도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도 확정 신고 기한까지 하면 전부 다 지연 전송이 되게 되고 그럼 더 쉽죠? 그냥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이든 전송이든 하면 지연이더라. 그럼 7월 26일부터는
미전송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준점이 저보다 명확하고 간결해졌죠. 확정신고 기간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6월 30일이면 7월 1일, 그러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가 지연 전송이고 7월 26일부터는 미전송 가산세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전송 아래에 보시면 이제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하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의무가 면제가 돼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활성화가 잘 됐는데, 지금 그럼 이 가산세에 걸리는 것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전송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런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제출 불성실이 미전송과 같은 의미의 가산세인데, 걔 하면 1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전부 다 그쪽에 넣겠죠. 과거에 그것 때문에 실제로 많은 혼란이 있어서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들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말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전자발급 명세 전송 가산세 쪽을 부과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해서 가산세는 우리가 부과받을 게 거의 많이 없어요. 생뚱맞은 것들 있죠. 우리가 세금계산서 하나 받았는데 두 개로 잘못 작성해서 이중공제 받으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분성실 가산세, 그런 이상한 것들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 얘네들 1%, 뭐 2%, 0.5% 이야기하는 건 가산세 부과하는 과표는 얘는 공급가액을 가지고 공급가액의 지금 1%다, 2%다 이렇게 가산세를 계산한 거예요. 공급가액 가지고. 자, 그럼 우리가 신용카드로 매출한 거는 따로 신고 안 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뭐라고 안 하는 이유가, 벤사가 카드 단말기 끌으면 국세청에 전부 다 신고해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방금은 세금계산서 가산세였고, 자, 이번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보면, 자, 국세기본법은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시킨 거에 대한 거라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얘를 신고 납부 가산세라고 부르는데, 이 가산세는 누락한 납부세액이나 아니면 초과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그러면 누락한 환급세액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초과 환급세액하고 누락한 환급세액, 이 표현 두 개의 차이 이해가시나요? 지금 초과 환급세액이라는 건 공제받으면 안 될 걸 공제받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00만 원 납부해야 될 거 납부 안 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면 세법이 100만 원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혼내겠죠. 그런데 내가 공제받으면 안 될 걸 공제받은 거예요. 그래도 100만 원 가지고 와라고 하면서 혼내겠죠. 그럼 얘들이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내가 100만 원 환급받을 게 있는데 지금 내가 신고를 누락한 거예요. 그럼 나한테 너 환급 빨리 받아가 라고 하면서 혼낼까요? 내 스스로 늦게 가져간 만큼 내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안 나오게 될 거예요.
누락하게 된 것도 다 합친 값이 환급세액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자, 이걸 가지고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와 과소 초과 환급 가산세로 먼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무신고는 기한 후 신고를 이야기하는 거고, 과소 초과 환급은 우리는 수정 신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예정 신고 누락분 확정 신고 때 하는 것 몇 개 빠뜨린 거죠. 수정 신고도 몇 개 빠뜨린 거니까 과소 신고한 거고, 무신고는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까지 통째로 아무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 기간 이후에 신고서를 들고 간 걸 우리는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무이급에는 무신고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온통 여기만 넣었어요. 근데 여기 위에 넣은 사람들은 쓸데없이 이상한 곳 가서 틀린 거예요. 세무이급 때 저는 무조건 71번에 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위쪽에가 집어넣어 가지고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일어나죠. 여기는 세무이급 때 쓸 일이 없고 설명만 하면 살짝 해주고, 저는 절대 넣지 말라고 대놓고 말해요. 왜냐면 기한 후 신고가 세무이급 시험의 챕터가 아니었거든. 왜냐면 여기는 통째로 신고 안 한 경우에 정기신고서 처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쉬워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이하고는 아예 다르죠. 그럼 얘네들은 또 나누는 게 일반 부당으로 둘로 나눠질 건데, 부당한 거는 무신고든 과소초과환급이든 가리지 않고 40%로 그냥 부과해 버려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 부당하다는 건 우리가 탈세하거나 탈루 목적을 하다 걸린 거예요. 그럼 문제 내기는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나올 확률은 없어요. 그러면 일반에 생각하면 우리는 무신고가 부가가치세법이 더 괘씸할까요? 얘가 더 괘씸할까요? 당연히 통째로 안 가지고 온 게 더 괘씸하겠죠. 사람이 실수 몇 개 빠뜨릴 수는 있는데 얘는 아예 통째로 신고하러 안 온 거예요. 그럼 얘가 더 잘못했겠죠. 그래서 얘가 따블이에요. 그럼 우리 과소초과환급은 가산세가 10%인데 일반은 무신고 일반은 따블인 20%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10%, 20%, 얘 기억하면 좋은데, 자, 여기에다가 얘네들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감면율이 있어요. 감면. 그럼 무신고 일반은 얘는 1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그러면 50%를 감면을 해줘요. 1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자, 이건 법인세법과도 볼 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법인세도 국세기본보상 가산세 있거든. 그래서 자, 거기에서도 10%, 20%가 두 개를 선택하게 아예 되어 있어요. 거기는. 여기 좀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가소 초과 환급은 얘는 1개월 이내 신고 시 90% 감면을 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10%를 부과한다고 볼 수 있겠죠. 90% 감면한다는 거는 10%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잖아. 10% 빼준다는 거니까. 90% 빼준다는 거니까. 또 1개월 초과하고 3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75%를 감면해 줄 거예요. 그럼 얘는 25%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6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이때는 50%를 감면할 거예요. 그러면 뭐 절반을 부과한다는 이야기겠죠. 자, 지금 이 감면율은 여러분들이 같이 외우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외워진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컴퓨터 화면에
마우스에다가 무신고 일반 칸에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했죠? 그러면 부가가치 신고서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면 작성 방법 켜기라고 있을 거예요. 있나요? 자, 걔 클릭하면 저 위에 있는 건 부당이고 중간에 줄에 보면 그 외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외에 20% 보이죠? 그리고 그 아래 1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 또 3개월 이내면 몇 퍼센트 감면 다 적혀 있죠? 그죠? 모르겠으면 그거 참고를 하세요. 시험 때 열린대요. 내가 확인해 봐라 했더니 누가 보고 열리더라 그러더라고. 그 열리더라고 말 안 하는 외우고 가는데, 근데 지금 걔가 열려 있으면 다른 거 클릭할 때 가리기만 되고 불편해요. 그래서 보고 위에 또 작성 방법 가리기 누르시면 다시 가려져요. 그럼 이번엔 과소초과환급 일반에다가 클릭하시고 다시 작성 방법 켜기 해보시면 또 그 외에 보시면 10%라고 적혀 있고 감면율 적혀 있죠. 그러면 시험 때 얘네들이 생각이 안 나면 얘네들을 참고하면 되는데, 그럼 어느 칸에 어떤 값을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감면율은 수정신고가 1개월 이내에 일어나면 얘일 거고, 예정신고 누락법 확정신고 때 하면 얘일 거잖아.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법 확정신고 하면 전부 다 0.2%처럼 곱해요. 75% 빼는 것보다 얘가 편하니까. 그죠? 그렇게 얘는 쉬워요. 10%에 10%라서 그냥 공 2개 떼면 되죠. 수정신고 때가 이제 종종 전부 다 100%는 아니고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도 20%인데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걸로만 지금까지 세무연금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면 50%니까 결국은 10%죠. 그러면 누락한 납부세액을 계산한 걸 가지고 전부 다 얘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얘가 가산세를 세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고 안 해도 안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영세율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영세율 신고 안 하면 그래도 혼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은 세액이 없기 때문에 얘는 과세표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납부지연 아래에 보시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죠. 그렇죠?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얘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영세율은 세액이 없으니까 과세표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가산세 계산을 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할 건데, 자, 우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또 100만 원이라고 써보시면 자동으로 옆에 5,000원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0.5% 컴퓨터가 또 계산을 해줘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빼기 감면율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이 감면율은 위에 얘도 같은 신고불성실이기 때문에 신고불성실 감면율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여기에 50% 감면 받으면 얘도 50% 감면, 여기에 90% 감면 받으면 얘가 있으면 얘도 90% 감면, 75% 감면이면 얘도 75% 감면, 같은 감면율로 갈 거예요. 그런데 얘가 없어. 영세율만 누락한 게 있는 거야, 신고해서. 그러면 얘 가지고 우리는 얘만 빠뜨린 거잖아. 그럼 과소초과 환급에서 얘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예정 때 누락한 거 확정 때 하게 되면 75% 감면에서 25%만 부과. 그럼 세액은 나오니까 감면율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세액은 옆에 나오는 거니까 그거 적용하는 것만 안 까먹으면 되겠죠. 자, 이게 우리 신고불성실인데 납부지연 적혀 있는 거 있죠. 과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이제 납부지연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납부지연 가산세는 얘는 이자 성격이에요. 얘는 이자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락한 납부세액 똑같은 이 금액에 이자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누락한 납부세액 보기 전에 자 먼저 우리가 1일 법정 이자율이 만분의 2.5예요. 1일 법정 이자율이 만분의 2.5예요. 그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누락한 납부세액 곱하기 만분의 2.5를 하면 얘는 하루 이자죠. 그래서 곱하기 미납일수를 곱해줄 거예요. 근데 이 미납일수는 자 예를 들어서 예정신고 누락했던 거 확정신고 때 했어요. 그런데 예정신고를 4월 20일 날 한 거예요. 그럼 날짜 계산하는 걸 4월 21일부터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4월 20일 날 신고해도 예정신고 기한은 4월 25일이었죠. 그럼 4월 26일부터 카운팅 되도록 써줄 거예요. 지금 얘는 여러분들이 마치 상식처럼 기억해두면 되는 게 컴퓨터에 날짜 쓰면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줄 거니까. 그럼 예정신고 4월 20일 했던 4월 10일 날 했던 4월 1일 날 했던 신경 쓰지 말고 4월 25일 날 혹은 4월 27일 날 했다면 4월 27일이라 쓰는 거예요. 25일 토요일이었으면 27일 날 신고를 했겠죠. 그럼 27일 쓰면 28일부터 카운팅 돼 가는 거예요. 초입불산입으로. 그래서 그 날짜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부가세법상 가산세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예요. 자, 그럼 우리 377페이지의 예제는 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있는 예제 가지고 자고 좀 볼게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책 가지고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풀어보실 때 이 날짜만 좀 수정해서 보세요. 자, 7월 12일을 7월 26일로 수정해 놓고 다음에 풀어보시면 뒤에 우리 뭐 기본 예제 답하고 일치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 과거에 11일 이때 미전송 가산세 넣고 싶어서 쓴 건데 지금 현재는 25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럼 답하고 틀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26일로 해서 나중에 하시면 정확하게 답안지랑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저하고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볼 건데, 자, 기출 문제에서 먼저 예정 신고 누락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정 신고 누락분은 최근 걸 저하고 같이 풀어봅시다. 700페이지로 가서 자, 회사는 (1185) 교재는 700페이지, 회사는 1185번. 자, 문제 보면 2번 다음 자료 토대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전표 입력 사항과 구비 서류 작성은 생략한다. 가산세 계산 시 적용할 미납일수는 92일이고 부당과소 신고가 아니다. 자, 지금 이게 확정신고서 작성하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래처럼 예정신고 누락분 적혀 있는 거 아니면 그냥 정기신고분이에요. 자, 그럼 매출사항 보는데 보기 전에 먼저 자, 우린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서 이기 확정신고인 10월부터 12월로 열고, 자, 첫 번째 매출사항에서 10월 1일 상품 매출이 전자세융계약서 발급 전송했다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과세의 세금계약서니까 1번 칸에 2억 원을 쓰면 되겠죠. 그럼 1번 칸에 2억 원을 써주고, 제가 과세 세금계약서 이렇게 말하는 건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타고 들어가면서 위치를 눈으로 익혀 두시라는 거예요. 다음 11월 30일은 상품 수출의 직수출이에요. 그럼 얘는 영세율인데 증빙 없으니까 기타. 그래서 6번 칸에 3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영세율인데 세금계약서 아니잖아. 그래서 기타로 해서 6번 칸에 3천만 원이 들어갈 거고. 다음 상품 매출인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과세 거래니까 과세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적혀 있는 3번 칸에 1억 2천만 원을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매출은 입력이 끝났네요. 다음 매입은 11월 10일 날 상품 구입이 1억 원이고 전자세금계약서 수령했어요. 세금계약서 받았고 상품이니까 고정자산 아니죠. 그러면 그리고 불공제사유 아니니까 10번 칸에만 세금계약서의 일반 매입에만 1억에 1천만 원 세액도 써줘야 되죠. 그럼 1억 원에 1천만 원이다라고 써주고, 다음 공장 건물 구입이 있는데 구입과 동시에 철거했대요. 그러면 자, 얘는 건물을 산 게 아니라 토지 취득 시 부대 비용이죠. 그럼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죠. 그런데 세금계약서 받았네요. 그러면 일단 얘는 고정자산 아니죠. 토지는. 그럼 10번 칸에 얘 쓰고 불공제사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16번에 50번 칸에 써서 지워줄 거예요. 그럼 10번 칸에 3억 더하여 주면 4억 원에 4천만 원이 되고, 또 방금 그 3천만 원 세액 공제받으면 안 되니까 16번에 50번 가서 3억 원에 3천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시험에서 가끔씩 여기 11번 칸에 3억이 들어와 있을 때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쓰면은 정답이에요. 여기에는 실무에서는 토지 가지고 여기 쓸 수가 없어요. 얘는 실무 아니니까 걔네들이 답을 여기다 올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쓰는데, 그런데 저는 10번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만약에 답이 10번 칸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11번에 쓰죠. 그럼 틀렸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답을 11번에 냈을 때 여러분이 10번 칸에 쓴 건 얘는 고정자산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래 그 말도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모험 걸지 말고 10번 칸에 쓰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은. 자, 다음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네요. 자, 그럼 매출에서 7월 10일 날 상품 수출한 게 있어요. 3천만 원. 직수출분 누락한 게 있네요. 그럼 우린 누락한 거는 이쪽에서 쓰는 거죠. 여기에 매출 누락분, 여기에 매입 누락분, 여기에 쓰면 여기 왼쪽에 여기 쪽으로 얘네들이 들어와서 확정신고서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반영되도록 들어올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직수출이니까 매출에서 영세의 기타 36번에 금액 3천만 원에 0%에서 들어갈 거고. 그죠? 다음 우리 8월 30일 날 판매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점 사업장으로 반출했대요. 주 사업장 총괄 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으면 직매장 반출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직매장 반출은 취득가액 시가 어떤 금액으로 과세 표준한다라고 했죠. 오늘 했죠. 취득가액을 한다고. 그럼 취득가액이고 얘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발행 안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발행 꼭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얘 지금 안 했대. 그럼 지금 이 금액으로 과세 거래로 볼 건데 증빙을 안 했으니까 이거는 과세 거래의 기타 34번 칸에 먼저 금액 들어가고 금액 320만 원에 별도. 그리고 얘는 이것 때문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했었으면 33번에 들어가고 나중에 구세기본법 가산세만 계산할 건데 지금 직매장 반출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기 때문에 원가로 지금 여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를 부과받은 거예요. 자, 다음 대표이사 명의 신용카드로 직원 회식 때 지출을 했어요.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누락분이죠. 그러면 자, 우리 12번 매입에서 그 밖의 공제세액의 아래에 일반 매입에다가 100만 원에 10만 원 쓸 거고. 다음 상품 구입한 게 400만 원이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한 거니까 세금계산서 38번 칸에 400만 원에 40만 원 쓰면 되겠네요.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자, 누락한 매출세액이 여기 37번에 있는 매출의 합계 예정 누락분의 합계인 이 금액이 누락한 매출세액이 될 거고 누락한 납부세액은 매입 예정신고 누락분의 합계에 적혀있는 이 금액이 누락한 우리는 공제되는 아니 매입세액이에요. 공제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칸에 들어오는 거고 공제 안 되는 건 여기서 뺄 거라서 체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얘는 불공제 사유 없었기 때문에 공제되는데 그러면 누락한 납부세액이 아니라 누락한 환급세액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얘가 있죠. 얘 때문에 얘는 지금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안 들어가죠. 영세율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얘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되겠죠. 누락한 거잖아. 그럼 3천만 원이 여기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3천만 원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3천만 원이 지금 계산하면 15만 원이 되죠. 그럼 지금 얘는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 신고 때 반영한 거잖아. 그럼 3개월 경과 이내에 신고하는 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얘는 75% 감면이니까 25%만 부과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37,500원이 되죠. 37,500원이 그래서 이 15만 원을 37,500원으로 수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번 신고서 작성이 끝났네요. 자, 우리 세무유급 때보다 조금 더 생각을 진지하게 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급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좀 보셔야 돼요. 저번 함수 신고는 예전 신고 누락분 한 개만 해보려고 그랬는데 한 개, 예전 누락분 한 개 더 하고 이 다음 시간에 수정 신고, 기한후 신고 더 볼게요. 자, 614페이지 가봅시다. 자, 회사는 1178 614페이지에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는 생략 작성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다른 부속서류 작성은 생략한다. 자, 1기 확정 신고문이고, 자, 그럼 먼저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고 먼저 매출 관련 자료에서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이 3,300만 원 있죠. 부가세 포함이니까 우리는 과세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번 칸에 3천만 원에 300만 원 나오도록 하면 되고, 다음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이 1억 원이 있네요. 그럼 별도 언급 없는 한 부가세 포함되지 않는 걸로 한 거니까 공고가액 1억이니까 우리는 세금계산서 과세의 세금계산서에 1번 칸에 1억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고, 다음 예정신고 매출 누락분 신용카드 누락분이 있네요. 그러면 자, 우리는 1,000만 원에 100만 원인데 포함 금액이니까 예정 누락분은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 아니다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신용카드는 세금계산서랑 같이 겸상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타에다가 1,000만 원에 100만 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다음 매입 관련 자료에서 세금계산서 수취한 매입액이 5천만 원인데 고정자산 매입분이 2천만 원, 접대용 물품 구입액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한 매입액이 500만 원. 자, 그럼 우리 고정자산하고 뭐 불공제하고가 막 한 번에 보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세금계산서 받은 거에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을 먼저 구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매입에도 불공제 있을 수 있고 고정자산 매입에도 불공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5천만 원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분이 2천만 원이면 일반 매입액은 3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먼저 일반 매입액에 3천만 원에 300만 원, 고정자산 매입액에 2천만 원에 200만 원. 자,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 중에서 지금 접대 물품 구입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한 게 500만 원 있죠. 공제 안 되니까 16번 클릭해서 여기 500만 원에서 뺄 거라는 거예요. 50만 원을. 그럼 50번에 500만 원에 50만 원 써서 얘를 빼주는 거죠. 넣었다 빼는 거죠. 그럼 450만 공제되도록 나왔잖아요. 다음 신용카드 과세 매입액
일반 매입분이 1,000만 원 있네요. 그럼 얘는 세금 계산서 아니니까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 클릭해 보면 오른쪽 아래에 41번에 있죠. 이 41번에 얘는 1,000만 원에 100만 원이다. 다음 예정신고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분 500만 원. 얘는 38번 세금계산서에 500만 원에 50만 원 이렇게 쓰고. 자, 그럼 이제 입력 전부 다 끝났고 뭐 아래에는 뭐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미납일수는 91일. 예정 신고권 누락 일기 예정권 누락한 거는 91일이에요. 자, 그럼 10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이 50만 원 나왔죠? 그럼 50만 원이면 자, 가산세 클릭해서 자, 기한 후 신고가 아니면 방금처럼 누락한 납부세액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누락한 납부세액을 이 두 군데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방금 50만 원을 쓰고 그럼 계산을 하면 자, 지금 50만 원이고 제가 뒤에 소수점 두 자리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럼 50만 원에 우리는 과소 초과환급 가산세는 10%니까 10% 하고 그럼 예정 때 누락한 거 확정 때 하게 되면 50% 죄송해요. 75% 감면이죠. 그래서 25% 그러면 12,500원이네요. 그럼 이 12,500원이 가산세율이 되죠. 자, 이거 집에 가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꼭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직접 안 해보면 시험 때 계산 안 돼요. 직접 계산기, 컴퓨터 계산기든 뭐든 자기가 직접 계산해 보셔야 그나마 며칠이라도 기억이 나요. 다음 납부지연에서 이제 얘는 계산 끝났고 50만 원 쓰면 이제 일수 계산 나왔죠. 그럼 일기 예정 거니까 2020년 4월 25일 거를 지금 2020년 7월 25일 날 91일간 미납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납부 지연이 왔고 다음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잘 빠뜨리니까 영세율 여기 들어왔을 때는 혹시 문제에서 영세율 매출에 누락된 거 있었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얘는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하면은 이번 문제가 끝이 났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그냥 예정 누락분 중에 매입 매출 전표에 분계 빼고 입력해서 자동 반영시키는 형태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볼게요. 쉬었다 할게요.